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어수선한 요즘, 한 외국인 환경운동가가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인 대표단과의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경제 발전만 하고 여전히 생활 수준은 중국보다 후진국스럽다고 생각을 한 그가 이번에 한국인을 만나더니 충격받고는 주저앉아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하고는 잠적해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이몬 오설리번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올림픽에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더블린 출신의 환경과학 덕후인 제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2024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 초대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이 믿기지가 않아요. 다시 읽어보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큰 행사에서 여러 나라들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제 전공에 딱 맞는 일이죠. 저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메일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여러 국가팀들과 함께 일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 그 이름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게 돼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통제되지 않은 성장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반짝거리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기술들, 그리고 지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라로 말이죠. 가본 적은 없지만 읽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기술과 경제 성장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무나 깨끗한 공기 같은 건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넣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삭제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의 멘토이신 머피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이몬, 올림픽 이메일 받았니?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갈등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금 받았어요. 교수님은 제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끼셨어요. 그래서? 할 생각이니? 저는 헝클어진 빨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멋진 기회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야? 교수님이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기회야, 리몬. 내가 공부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지 않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만약 한국팀과 일하게 되면 어쩌죠?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들의 환경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몬,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가진 견해가 조금 좁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교수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이몬, 내가 환경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잘 알아. 그게 너를 훌륭한 학생으로 만든 이유이기도 하지.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가진 신념을 도전해 볼 필요도 있어.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니? 솔직히 없었죠. 아니요. 하지만 읽어는 봤어요.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어요. 읽는 건 좋아, 이몬.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게 더 낫단다. 이 기회는 너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전 세계 사람들과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사람들과 가까이서 일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이 정말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몬? 너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걸 알아가는 건 가치 있는 일 아닐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이란 원래 우리의 가설을 시험하는 과정이잖아요. 설령 그 과정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게 증명된다 해도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잘 생각했어. 넌 놀라게 될지도 몰라. 이몬,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
새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야. 교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수락 버튼 위에 손가락을 한참 동안 올려놓고 망설이다가 결국 클릭했어요. 이제 일생일대의 모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긴장도 되더라고요. 제가 가진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죠?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죠? 그러다가 교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말. 어쩌면 이 모험의 진짜 도전은 단순히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것일지도 몰라요. 책으로만 접해본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끗 봤어요. 더블린 위로 해가 지면서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파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올림픽 마을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은 또 어떨까? 처음으로 한국팀과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의 설렘을 느껴봤어요. 어쩌면 그들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저 자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고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 여름은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파리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가슴이 설렘과 긴장감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올림픽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분위기에 조금 압도되는 기분이었어요. 자원봉사자 센터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제가 함께 일할 한국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자꾸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자원봉사자 센터는 엄청 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유니폼과 신분증을 받은 후 첫 브리핑에 참석하러 갔죠. 방 안에는 다들 뭔가 해내고자 하는 열정적인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우리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지만 한국팀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올림픽 선수촌은 엄청나게 컸고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선수들의 편의를 확인하러 다니면서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느껴졌어요. 파리의 여름은 무척이나 뜨거웠고 환경 보호를 위해 에어컨이 없어서 모두가 더위를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를 할 때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어요. 한국 대표단과의 첫 만남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들의 건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로비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일랜드에서 익숙한 느긋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검은 단발머리를 한 키 큰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에이먼 맞으시죠? 그녀는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민서라고 해요. 팀의 환경 엔지니어입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단한 악력에 놀랐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신감을 보이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민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안내할게요. 그녀를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다는 걸 느꼈어요. 선수촌의 다른 부분에서 봄, 밝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이질감을 느끼고 살짝 위축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단호한 표정의 관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감에 침을 삼키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더위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전통적인 냉방 방법 중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선풍기를 설치한다거나 그때 한 관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설리번 씨. 하지만 저희가 이미 계획해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아, 그래요? 어떤 계획인가요? 민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자체 냉방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어요. 친환경 냉각 재킷, 다양한 냉방 효과가 있는 한방차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고 그들의 솔루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친환경적이었어요. 경외감과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따라가기 힘들어졌어요. 한국팀의 계획은 치밀하고 효율적이었고, 제가 익숙했던 자유롭고 유연한 접근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성과 혁신적인 해결책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고 약간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제 역할이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어 보이는 팀과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효율성이 저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잠에 들기 전 어쩌면 제가 한국팀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여기서 배울 점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배운다는 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한국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여정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팀이 더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에어컨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냉각 장비,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특별한 재킷, 심지어 더위를 이겨내는 한국차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방법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도 좋았어요. 저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어요. 환경 전문가인 제가 이런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철저할 수 있었을까요? 더위가 저를 짓누르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자원봉사자인 민서 씨를 만났어요. 민서 씨는 환경공학자이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민서 씨와 저는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울, 그러니까 한국의 수도가 도시를 더 푸르게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도시 전역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민서 씨는 또 한국의 놀라운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거의 모든 걸 재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서 씨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기술에만 관심이 있고 자연에는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서 씨의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는 민서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서 씨는 상냥하게 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대화 이후 저는 한국팀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항상 음식이나 물을 낭비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방을 나갈 때는 불을 꼭 껐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 그들이 환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팀이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재사용 가능한 용기와 젓가락을 가져왔더라고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감명받았어요.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조금 긴장하며 물어봤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식사하면서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산과 사람들이 하이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해질녘을 보러 가는 해변도 묘사해줬어요. 그들이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한 선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고 싶어요. 친환경적인 삶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어요.
그들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팀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그들에게 아일랜드어 몇 마디를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실수를 웃어넘기고 언어를 배우며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어요. 어느 저녁 올림픽 마을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서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전에 제가 많이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환경을 깊이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민서 씨는 기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에이먼 씨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이런 올림픽 같은 행사들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모두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둘러보며 가슴 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감탄 이상의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된다는 연결감이었어요. 이곳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자원봉사나 환경 실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새로운 관점의 마음과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한국팀은 저에게 우리 행성을 돌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혁신과 전통이 손을 맞잡고 함께할 수 있음을 가르쳐줬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일 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 교훈들을 꼭 간직하겠다고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올림픽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소중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한때 오해했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제 세계관을 바꿔준 친구들이라는 소중한 보물을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 줄은 몰랐지만 여기 있는 나 자신을 보니 민서와 한국팀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죠. 어느 화창한 오후, 민서가 저를 그녀와 몇몇 한국 선수들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초대했어요. 처음엔 약간 긴장했어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민서가 작은 용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김치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음식에 김치를 곁들여 먹어요. 저는 매콤하고 발효된 야채를 한 입 먹었어요. 맛이 강렬하면서도 맛있었어요. 우와, 이거 맵긴 한데 맛있네요. 라고 제가 외쳤어요. 모두가 웃었고 갑자기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음식, 스포츠, 그리고 각자 다른 나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